오늘의 이야기 길잡이를 맡은 신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GV에는 세 번째로 보신 방구의 무게 박담비 감독님과 마지막으로 보신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안다운 감독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연출한 안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의 무게 연출한 박담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오늘 GV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구의 무게 그리고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와 더불어서 그 고 김선민 감독님의 가리베가스 그리고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이우정 감독님의 에드 벌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형태로 참석하지 못한 게스트 분들께도 영화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내 영화에 대한 감상 그리고 질문을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번 4주년 기념전은 관객분들이 추천해주신 인생 단편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상영된 영화들에 대한 관객들의 추천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리베가스와 에드벌린을 추천해주신 분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영화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주셨고요. 타인의 고통 혹은 기억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이 어떻게 보편적일 수 있는지 단편을 넘어 이미 그대로 영화적인 오래오래 곁에 두고 보고 싶은 영화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방구의 무게는요. 어쩌면 사소하고 어쩌면 치명적인 생리현상의 급습으로 두 사람의 찰나의 기로에 놓인 중요한 순간을 재미나게 그린 영화였습니다. 신분무관, 양보 없는 짜증 배틀이 재밌었고 누구나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듯 했어요. 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방구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실제로 수능 시간에 그 감독관 선생님이 핸드폰 진동이 울려가지고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인터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민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톤이 애매한데 너무 무겁게 찍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코미디로 찍기에는 제가 연출적인 역량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너무 무겁지 않게 좀 가벼운 톤으로 찍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게 제 경험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고 제 실제 경험과 차이가 있다면은 남녀가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고 여자친구가 독일에 있었는데 제가 카페 매니저 겸 알바를 한 2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단편 찍기 위한 돈을 모으면서 이제 독일에 있는 여자친구와 썸을 탔는데 그 당시 사귀는 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유럽에서 영화 로케이션을 다니면서 이렇게 스틸 사진 놓고 사진을 찍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팔로우 하다가 그 친구가 비포 선라이즈 투어를 간다길래 근데 저도 갔었거든요. 전에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파리 거기는 오스트리아인데 네. 거기 로케이션 그렇죠. 선라이즈 로케이션 스스로 찾는 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구글링을 정말 힘들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여기는 어딘가요? 막 이러면서 찾아던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다가 카톡하다가 전화를 한 6개월 하다가 제가 독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해서 독일 비행기표를 단편 영화 찍을 돈으로 독일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근데 그 단편 찍으려고 모아놨던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럼 간 김에 뭘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시나리오를 쓰고 또 여자친구도 좀 각색에 도움을 주고 또 배우하는 친구한테도 내가 너 숙박은 해결을 못 해주는데 비행기표는 내가 중국 경유로 오게 할 수 있다
그걸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도 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획하게 된 영화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감독님 그 최근에 그 인스타를 보니까 결혼을 그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결혼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관객 질문 한 가지 받아볼게요.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배우님들이 연기하실 때 혼잣말처럼 연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현장에서도 이어폰을 통해 대화하면서 연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한국 편의점에서는 우선 촬영은 프랑스를 먼저 찍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아무래도 녹음 환경이 좋지 못할 거를 예상했고 또 그만큼의 예산이 없었어요. 저희 이거 영화 전체를 300만 원 초반대에 찍었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없었어서 카메라는 친구한테 빌렸는데 녹음 장비는 파리에는 이렇게 렌탈 업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검색해도. 그리고 또 녹음 장비를 사자니 너무 비싸서 그냥 핸드폰으로 가이드만 따고 나중에 후시 녹음을 하자. 그런 의미로 약간 얼굴을 최대한 보여주지 말고 그럼 싱크나 현장 녹음에 고민이 없으니까 또 약간 남자 얼굴을 중간까지 안 보여주는 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여자한테 집중시키고 대화에 집중시키고 메커핀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주면서 사운드를 약간 편하게 가져갈 수 있었고 대신 현장에서 앰비언스만 땄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막 현장에서 혼잣말로 해도 뭐 다른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뒤통수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와서 녹음했고 그 다음에 편의점 여자 캐릭터는 저도 그 이어폰이 계속 끼고 있으니까 거기로 파리에서 녹음했던 걸 들려줘야겠다 시도했는데 그 타이밍과 연기하기 전에 레디액션 할 때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테이크 한번 시도해보고 그냥 제가 앞에서 읊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연기 디렉션 하면서 했고 끝인 것 같은데요. 네. 이어폰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촬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맨 처음 보신 가리베가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가리베가스는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2005년에 만들어진 졸업 작품입니다. 김선민 감독님께서는 지금은 2017년쯤에 타계하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같은 그 졸업 동기이자 이 영화를 촬영하신 촬영 감독님 최병 감독님께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촬영 감독으로서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는 이야기에 작품을 준비하면서 김선민 감독이 주문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쁘게 찍지 말자. 이게 사실 그 셰익스피어 컴퍼니와는 정반대의 결을 가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말을 하며 항상 멋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녀는 작품 내내 그것을 소신처럼 지키려 했습니다. 작은 방을 넓게 보이려 하지 말고 장비나 특별한 조명 없이 풍경이나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만 담아내자. 마치 다큐처럼 사실적인 이미지와 공간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사실 그 에드벌룬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다큐적인 색채가 꽤나 많이 묻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에드벌룬 감독님께서도 촬영의 경우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거나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피하자라고 미리 정해두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 프리즈 프레임이라고 하죠. 즉 멈추는 그 장면은 편집의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한 장이 사진처럼 남기를 바라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촬영 에피소드를 전해주셨습니다. 당구의 무기 캐릭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감독님? 민원 역의 유성록 그 배우님 이야기를 정말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듣기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 뒷자리 친구한테 자기 너는 괜찮았냐? 이러면서 피해 사실을 물으면서 그리고 면담 이후에 그 교무실 면담 이후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도 뭔가 그 민원이가 옅은 미소를 띈단 말이죠. 마치 이 이슈를 내가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런 민원이 당황스러움, 분노, 부끄러움, 슬픔 이런 것들을 좀 드라마틱하게 연기하고 담아내신 것 같아요. 배우님께서. 하필이면 이름도 민원이고 의도하신 건지 류성룡 배우는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고 작품과 캐릭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는지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름은 의도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우연히도 찰떡같이 맞아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류성록 배우님은 방구일목의 촬영 감독님이 가슴의 문을 두드려도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류성록 배우가 학생으로 출연하는데 그거를 인상 깊게 보고 저희 시나리오랑 잘 어울리겠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만났고 배우님이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나 또 몰입이 되게 높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너무 잘 통했고 저보다도 제 시나리오를 더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딱히 뭘 제가 연기 연출을 현장에서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좀 힘을 빼달라거나 아니면 좀 더 몰입해달라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나눴지 그냥 현장에서 민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유성욱 배우님 만난 게 되게 방구일목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 그 민원이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처음 영화를 보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 민원이가 막 우는데 여러 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괜찮다. 그거 하나로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그 저희가 지나고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영화 에드벌룬에서도 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이제 학교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에드벌룬의 어떤 이야기 시작 그리고 계기 이런 걸 한번 여쭤봤었는데 에드벌룬은 당시 오래전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시작하게 된 영화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떠돌던 소문들을 감독님 주변에 떠돌던 소문들을 모아서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셨대요. 당시 살던 아파트 몇 동 옥상에 버려진 에드벌룬 안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모두 질식해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았는데 비슷한 시절 다른 동네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네요. 네. 이 영화에서도 또 막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에 눈물과 웃음이 많던 그 시절의 여고생들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막 이렇게 똥 가지고 막 운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왜 제가 우는지를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시나리오에 있던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면을 촬영하던 날에 이상하게 스산하게 추워서 그 지연 역을 맡은 배우가 추위가 약해가지고 중요한 대사라서 몇 번의 테이크를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배우님이 너무 힘드니까 울음이 터졌고 그 장면을 쓰게 되셨다고 하네요. 그 파리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많은 분들이 들리는 그 관광 스팟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비포 선셋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서점의 입구를 비추는 장면에 노포토라는 그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서점의 외관만 영상에 담겨 있고 미화와 영빈이 이제 꿈처럼 그곳에 들르는 순간에도 모두 사진으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현지 서점에서 촬영 허가를 조금 받지 못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짐작이 들었고요. 그래서 필름 사진들로 찍어서 대체하셨던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아닌 필름 질감이라 더 옛날 느낌이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점 촬영 과정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섹스펜 컴퍼니를 생각해서 썼는데 뭐 출발할 때부터 안 될 걸 예상하고 갔어요. 저기가 프랑스 근대 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고 워낙 많은 관광객이 가기 때문에 영상 촬영이 만만치 않겠구나를 생각하고 갔지만 뭐 역시나 안 됐고 근데
그 이유도 왜 그런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대다수의 저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책을 안 사고 사진만 찍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점 사장이라도 사진을 막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책 사고 한두 장 기념사진 찍는 것 정도는 약간 용인해주는 분위기길래 그렇다면은 책을 많이 사고 사진을 필름 카메라를 제가 되게 많이 일회용 카메라 많이 챙겨갔었는데 스태프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서 한 장 두 장씩 이틀간 찍어서 책을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영어 책만 파는데 읽지도 못하는 영어 책을 엄청나게 사서 그리고 사장님한테 그렇게 사장님 계셨는데 찝잡지 않고 그냥 몇 장씩 아마 못 알아보실 거예요.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못 알아보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찍었었어요. 네. 정말 각고의 고충이 있었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방구이북의 상황이 재밌고 무겁고 또한 참신했습니다. 선생님의 핸드폰 진동이라는 사연을 방구로 바꾸게 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이거는 정말 우연히 그냥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생리현상이면 더 좀 갈등이 첨예해지고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방구라는 게 떠올랐을 때 이야기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대요. 지금의 이런 일이 사실 크게 봤을 때 정말 사소한 것들이다. 너무 마음 쓰고 목숨 걸지 마라. 라고 하면 본인들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두 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의 민원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네. 민원이의 마음을 조금은 나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다양하게 오갈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관객 반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방구의 무게로 GV를 몇 차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엔딩에 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어떤 분이 따지신 거는 아닌데 저한테 도대체 이 엔딩이 뭐냐 약간 이렇게 물어보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따지듯이 물으셨다고요? 따지신 거는 아닌 네. 것 같은데 네네. 본인도 이해가 안 되고 아. 뭐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끝나니까 네. 도대체 이 엔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식으로 네. 얘기를 말씀드려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그런 주변 환경의 상징 같은 인물로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으로 배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뭐 과거라든지 백그라운드 같은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어머니조차도 정말 이 시험에 자신의 아들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작업을 했어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오디오만 따서 잘 때 이어폰 끼고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SMR, 이토록 달콤한 ASMR, 네,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약간 라디오 극장처럼. 네, 맞습니다. 파리에서 그 장면들은 넓은 와이드 앵글로 찍으셨고 사실 아까 조금 날씨가 너무 흐리고 스산하다고 하셨지만 어딜 찍어도 그림이 되는 그런 멋진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화는 편의점이라는 어떤 좁고 한정된 공간에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더 클로즈업 위주로 담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런 작은 장소에서 그리고 그 작은 이제 편의점의 그 창고에서 네. 앵글을 담기가 힘드셨을 텐데 촬영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한국 촬영에서는 딱히 어려움이 없었고요. 네, 뭐 단편 영화에서 누구나 겪는 편의점 냉장고 소리 외에는 뭐 큰 문제점이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미화이기 때문에 미화를 여자 주인공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클로즈업을 사용했고 또 파리의 남자 주인공은 파리까지 갔는데 클로즈업 쓰기가 너무 아까운 것도 있었어요. 주위가 워낙 이색적이니까 그런 걸 최대한 와이드하게 담고 싶었고 오히려 촬영에 힘들었던 점은 그 영화 중간에 집시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리얼 상황이거든요.
찍는데 저희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계속 저희를 털려고 3인 1개조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그 장면이 잘 찍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히 저희는 안 털렸고 오랜 유럽 생활 지인들이 있어서 잘 벗어났고 그리고 인종차별이 제일 큰 촬영의 어려움이었어요. 오히려 찍고 있으면은 그냥 괜히 와서 몽키하면서 이렇게 놀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인분은 저희가 그분을 찍고 있지 않는데 왜 나를 찍냐면 이렇게 씹던 껌을 렌즈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촬영 중단되고 막 렌즈 닦고 막 그러고 또 경찰분이 저희 스텝 한 분한테 반하셔가지고 계속 반나절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번호 물으면서 뭐 촬영에 문제되는 거 없냐 뭐 이러면서 계속 방해하셔서 그러한 인종차별과 온갖 약 관광지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촬영이 힘들었지 한국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네, 힘드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민 감독님께서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가리봉동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공장형 굴뚝들 그리고 뭐 크레인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가리봉동이 낯선 풍경에 정서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영화의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 7, 80년대 산업화의 메카였대요. 그 구로공단이. 네, 그리고 노동자들의 문화 공간이기도 했답니다. 가리봉 시장이. 그래서 지금 가리베가스라고 하는 그 이름도 가리봉동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합쳐서 네, 부르게 된 그 동네만의 어떤 애칭이랄까요?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요. 감독님께서도 사실 그 이 영화의 어떤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 감독님께서 90년대에 네, 그 전자 공장에 취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노동운동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도 재봉틀 일을 하는 노동자셨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다고 하네요. 감독님께서 김선민 감독님이 생전에 연출하신 어떤 그 다큐멘터리와 그 영화들을 보면 모두 동일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감독님께서 공장 다니면서 야근까지 하고도 한 달 월급이 29만 원, 50만 원 보증금에 11만 원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리고 IMF 터지고 네, 하다 보니 구로 시민센터라는 어떤 지역 운동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비디오 제작 수업을 받게 되었고 로저와 나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서울 예대를 거쳐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 영화를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그 가리베가스가 그 쪽방에 스며드는 그 한 줄기 햇살 같이 따뜻한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정유민 배우님의 연기가 사실 저는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시간이 다른 두 장소에서 촬영이 되었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둘이 같은 시간에 있는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지만 또 실제 이제 녹음은 달리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극중 어떤 영빈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촬영할 때요? 네네. 촬영할 때는 안 들렸고 제가 앞에서 읊었고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죠. 읊어주셨다고. 파리에서도 제가 읊었었어요. 미아 부분을. 두 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 이제 다 찍고 한국까지 찍은 다음에 후시 녹음을 했고 그 방금 질문 중에 왜 두 배우가 대화 소리에 마치 더빙 소리처럼 들려 약간 주말의 명화 스타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두 배우가 ADR 후시 녹음 하는데 되게 즐거워했어요. 왜냐면 제가 포토로망이랑 흑백영화는 미리 준비해놓고 앞에다 깔았는데 그래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대사 바꿔도 된다. 톤도 맘대로 해봐라 이거 그랬자. 정극 연기를 해도 되고 일상 연기, 카메라 연기를 해도 되고 이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이다 하니까 두 배우가 되게 신나서 녹음했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 배우가
그러면은 이 흑백 장면에 약간 주말의 명화 스타일로 옛날 느낌으로 해볼까요?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민아 너도 다시 해보자. 주말의 명화 스타일로 둘이서 티키타카를 해보자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그 장면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방구이북에서도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민원이가 그 옥상 문을 붙잡고 정말 서럽게 우는 그 장면을 저는 좀 좋았는데요. 감독님께는 개인적인 원픽이 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가장 마음에 좀 계속 떠올랐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때 이 장면이다라고 하셨던 장면이 있다면요. 저는 그 민원이가 자전거 끌고서는 통화하는 장면 있거든요. 그 교육청에 전화하면서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그 일그러지는 게 저희가 설정한 거로는 교육청에서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콧방귀를 껴서 민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에 민원이 일그러지는 그 얼굴들이 저는 뭔가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좋더라고요. 다 영화 볼 때마다. 얼굴 이렇게 근육이 미세하게 흔들리시더라고요. 네, 되게 몰입해서 하는 장면이 좋았어요. 방구의 무게가 콧방귀도 포함한 중의적인 의미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 되게 창의적인 질문. 정말 창의적인.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조금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그 에드벌룬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전해주신 그 마지막 인사 한 말 먼저 전해드릴게요. 에드벌룬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저에게는 공포 영화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슬픈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다 기억되고 있다니 여러 가지로 지쳐있던 날들의 큰 힘이 됩니다. 직접 가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늦여름에 개봉 예정인 최선의 삶이란 동명 소설이 원작의 영화의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며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리베가스의 그 촬영 감독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졸업 작품이자 저희 20대를 같이 마무리하던 영화였습니다. 방황하며 늦게 시작한 영화라는 고민과 서울이라는 타지에서의 외로움이 함께 하던 때에 만난 보석 같은 영화였습니다. 15년이 지나 김선민 감독은 곁에 없지만 항상 가리베가스를 생각하면 그녀를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15년이나 지난 오래된 영화를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내어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영화 속 선화의 작은 메모처럼 여러분들의 앞날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시며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획은 지금은 상업 연출부를 하면서 아내랑 같이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멜로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멜로 장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찍고 영화제를 거의 못 갔어요. 거의 못 갔는데 GV도 못 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 영화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GV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극장에서 보시는 첫 관객,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 처음 관객이 되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2017년 작품이라서 저는 되게 오랜만에 상영을 하고 관객분들 만나는데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좀 저도 긴장이 되고 영화를 보면서 다른 앞에 영화들이랑 또 마지막 영화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괜히 나오는데 되게 부끄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게 잘 봐주신 것 같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작은 영화 영화제는 지금 오늘 4주년을 맞이한 영화제입니다. 작은 영화 영화제는 모든 영화의 시작이 되는 단편 영화, 즉 작은 영화를 모아서 부산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영화제입니다. 영화 창작자에게 상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응원하기 위한 의미로 기획된 행사인데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현재는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네, 4년의 시간 동안 영화제를 이끌어주신 김라 선생님 그리고 또 대가 없이 어떤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의미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위해 애써준 여러 스태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저희 취지에 공감하면서 영화 상영할 수 있게 장소 마련해주신 영화의 전당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이제 저희 상영회 사진들도 보셨겠지만 또 딥슬립 커피, 재미있다 극장 등등 여러 단체에 정말 감사드릴 일이 많습니다. 오늘 안다운 박당비 감독님처럼 관객과 만나고자 부산까지 먼 걸음 해주시는 수많은 감독 배우님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이야기 기자비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늘 좋은 영화를 소개해주고 또 상영에 협조해주시는 배급사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t's the simple things you do. I just can't get enough of you. It's that perfume that you wear and the way you do your hair that I love so much. And it's the simple things you say and how in bed we play. It's the way you kiss my cheek when you think that I'm asleep. I love it so much.